자, 과학기술 공이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지문이죠.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나오네요. 원자력 발전은 이제 굉장히 경제적이면서도 또 폐기물 문제나 약간의 위험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가장 뭐랄까 첨단의 전기 발전 방식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해안가 쪽에 원자력 발전소가 그래도 좀 지어져 있고요. 한 10년쯤 전에, 10년 더 됐네요. 일본에서 이 쓰나미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큰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요, 핵 분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이 글에서 핵 분열 연쇄 반응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긴 합니다. 연료로는 우라늄이 사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우라늄인데요. 이 천연 우라늄이 뭘까요? 자연 속에서 얻은 상태의 우라늄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천연 우라늄은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238이 있고 235가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238은요, 핵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돼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연료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연료로 우라늄이 사용됐다고 했을 때 요 우라늄 있죠. 요 우라늄. 이 우라늄은 당연히 뭘 얘기하는 거야? 235를 얘기를 한 것이죠. 얘는 0.7%밖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99% 이상은 우라늄 238이에요. 자, 이 상태로는 이 비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얘를 3% 이상으로 높여야 된다. 자, 이 부분 오답선지 만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핵분열을 만들기 위해서 우라늄 235의 비율이 더 높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거죠. 더 높아질 필요는 없고 3% 정도로만 높아져도 핵분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0.7% 정도였던 것을 3% 정도로 높이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우라늄 농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우라늄을 농축을 하는 거죠. 그 농축의 과정 3에서 5% 정도로 높여가지고 연료봉으로 만들어가지고 묶어가지고 핵연료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핵연료를 만들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원자로에 넣고 중성자를 충돌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중성자를 충돌을 시켜서 핵 분열을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핵연료에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발전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이 핵연료에 우라늄 235의 비율이 낮아져서 반응력이 떨어지면, 자, 여기서 235의 비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당연하죠. 235는 뭘 일으켜? 핵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용하면 얘가 떨어지는 거, 점점 이제 소모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핵연료의 반응력이 떨어지면 원자로에서 꺼내는데 이를 사용 후 연료라고 한다. 사용 후 연료라고 하는 이유도 당연하죠. 소비된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여기부터 사용 후 핵연료에 남아있는 요소를 4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235가 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까? 핵분열 과정에서, 즉 이 발전 과정에서 모든 235가 소비되는 것은 아니다. 일어나지 않고 남는 235가 존재한다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라늄 238도 남아있어야 되겠죠. 238도 남아있어야 되겠죠. 아까 연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238은 당연히 사용 후 핵연료에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38이 중성자와 반응해서 만들어진 플루토늄 239라는 친구가 있대요. 그 외에도 핵분열 과정에서 생성된 여러가지 핵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천연 우라늄을 뭐래요? 농축을 하죠. 농축을 해서 연료로 만들죠. 이 핵연료는 이것이 이제 3에서 5%까지 늘어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핵분열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가 남습니까? 첫째, 요 238은 그대로 남죠. 그대로 남아있고요. 둘째는 요 235 중에서 안 쓰인 우라늄 235가 남아있죠. 자, 그 다음에 셋째로는 요 안 쓰였던 238이 중성자랑 또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플루토늄 239라는 게 생기죠. 요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플러스 알파로 생기는 여러가지 물질들, 그걸 뭐라고 했더라? 핵물질들, 핵물질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여기서 선지를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중성자와 반응하는 게 235냐 238이냐 물어본다면 둘 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235는 중성자가 충돌하면서 핵 분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238은 또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얘도 중성자랑 반응해가지고 플루토늄 239랑 만드니까 중성자랑 관계돼서 무언가 반응이 일어나는 무언가 그 액션이 일어나는 그게 요 235, 238 모두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핵 분열을 하고 나면 이 연료에서 이런 것들이 남거나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남은 친구들이고요. 요 3번, 4번은 새롭게 생성된 친구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라늄 235랑 플루토늄 239는요. 재사용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당연하지. 얘는 핵분열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얘도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재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라늄 238은 핵 원료로, 그러니까 핵 과정에서 사용될 수는 없지만 요것과 중성자가 반응해서 만들어진 플루토늄 239는 핵분열에 사용될 수 있는 친구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재사용의 과정을 뭐라고 한다? 핵 재처리라고 한다. 그래서 재처리는 뭐겠습니까? 바로 분리공정. 자, 이 중에서 요것과 요것을 분리해서 다시 사용하는 과정을 재처리, 다른 말로 재사용, 재활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핵 재처리 방식으로는 퓨렉스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로 프로세싱,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퓨렉스 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퓨렉스 공법은 어떤 거냐? 이 사용 후 핵 연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추출하는, 즉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퓨렉스 공법은 먼저 사용 후에 핵 연료를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해야 되고요. 자, 둘째, 이 연료봉을 절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단한 연료봉을 질산에 담가서 녹여야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이런 설명 방식을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과정. 지금 퓨렉스 공법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질산에 이제 핵 연료가 녹았죠. 그러면 질산 용액을 TBP 용액하고 접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용액과 용액을 접촉을 시키는 거예요. 자, 접촉시키면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는 TBP 용액에 달라붙고 나머지 핵물질들은 질산 용액에 남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표가 뭐야? 사용 후 핵 연료. 여기서 연료로 사용 가능한 것들을 그러니까 분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사용 후 핵 연료에는 뭐가 있었어? 235, 238, 플루토늄 239 핵물질이 있었죠. 이 중에서 우리가 분리해야 되는 건 두 가지지. 두 가지. 바로 뭡니까? 우라늄 235랑 플루토늄 239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게 목적이죠. 자, 그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핵 연료를 질산 용액에 녹인 다음에 다른 용액과 접촉을 시키면 요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두 가지는 달라붙고 나머지 우리가 필요 없는 238이나 핵물질들은 질산 용액에 남아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산화 및 환원 반응을 일으키면 정확히 무슨 반응인지는 얘기가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산화 및 환원 반응이 있다. 자,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235랑 239를 분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5단계가 바로 퓨렉스 공법이 진행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쨌든 우리는 목표했던 이 두 가지 물질을 얻었습니다. 퓨렉스 공법은 반복할 때마다 더 높은 순도의 235랑 239를 얻을 수가 있다. 235는 기존의 원자로에 넣어서 원자력 발전이 가능하죠. 아까 이 235의 비율을 높이는데 사용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플루토늄 239는 고속 증식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고속 증식로는 안전성이 부족해서 아직 실용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플루토늄 239는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라늄 235를 사용할 수 있는 원자로하고 플루토늄 239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자로는 다른 원자로인데 이 고속 증식로 같은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부족해서 이 플루토늄 239만을 이용해서 핵 발전을 하는 그 증식로는 지금 상용화되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플루토늄 239는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있으면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 왜? 제가 알기로는 그 핵 확산 협지 조약인가? 그 핵 확산 방지 조약인가? 그 핵무기를 금지하는 그런 국제 조약 같은 게 있잖아요. 당연히 그 국제 조약에서 플루토늄 239를 아마 제한을 할 텐데 어떤 나라에서 플루토늄 239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좀 민감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퓨렉스 공법의 과정, 원리와 한계까지 나와 있죠. 한계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솔직히 한 가지지. 그러니까 한 가지는 뭐냐면은 플루토늄 239가 따로 생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따로 생긴다는 게 문제야. 얘가 따로 생기면 얘를 딱히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민감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파생되는 거죠. 어쨌든 퓨렉스 공법의 한계는 뭐냐면 플루토늄이 따로 분리가 된다는 게 문제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언가 퓨렉스 공법의 문제점, 요 239가 따로 생긴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개선한 방식이 파이로 프로세싱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차이점 첫째, 전기를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굳이 그려볼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표로 쓰자면은요.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위에는 퓨렉스가 있고요. 오른쪽에를 파이로로 쓴다면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공통점은 핵 재처리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차이점은 뭡니까? 여기는 질산 용액에 녹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하지만 파이로 프로세싱은 전기를 이용해서 진행을 한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죠. 자, 먼저 다시 여기도 과정 나옵니다. 자, 해체하고 연료병을 절단한 후,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여기까지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해체하고 절단한다는 것까지는 이제 공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부터 다르죠. 절단한 연료병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산화 우라늄 분말로 만든다는 게 벌써 여기부터 이제 차이가 3번부터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를 전기 분해하여 산소를 없애면 금속 물질로 변환이 된다. 전기 분해를 통해서 금속 물질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35, 239 핵물질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직 재처리가 안 이루어진 거죠. 아직 분리가 안 이루어진 거죠. 자, 이 금속 물질을 용융염, 녹여주는 그 염에 넣고 온도를 500까지 놀려갖고 용해를 시킵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용해를 시키는 게 용융염에다가 용해를 시키네요. 여기에 전극을 연결하고 전기를 흘려주면, 잘 봐봐, 전기를 흘려준다는 게 핵심이죠. 요게 이제 핵심이잖아. 그러면 전기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잘 봐봐, 우라늄 235는 낮은 전압에서도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음극에 235가 달라붙습니다. 오케이? 음극으로 움직인다고 돼 있어. 잘 봐. 그러면 잘 봐. 지금 해체하고 절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말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속 물질로 변환시킨 다음에 전기를 흘려주는 것까지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낮은 전압을 걸어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우라늄 235만 음극에 달라붙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낮은 전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가 있습니까? 순수한 우라늄 235를 얻었죠. 여기서 우라늄 235를 일부를 회수합니다. 일부야, 일부. 이후 전압을 올리면 높은 전압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35와 239 다른 핵물질들이 달라붙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전압에서는 우라늄 235, 그 다음에 239, 그 다음에 다른 핵물질들이 와서 달라붙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섞인 채로 추출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핵심이죠. 근데 니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이 높은 전압에서 235라 이런 얘네들이 섞여서 나오니까 사실은 퓨렉스 공법보다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물론 원초적인 목적은 얘랑 얘를 다 따로 추출하면 좋게 하겠지. 따로 추출해주는 게 퓨렉스잖아. 근데 퓨렉스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플루토늄을 따로 보유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야. 플루토늄 239는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민감하고, 심지어 얘는 이 원자로도, 그러니까 고속 증식로가 좀 별로기 때문에 심지어 발전으로 쓸 수 없는 골칫거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플루토늄 239를 따로 추출하면은 국제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235만 추출하고 이 239는 따로 추출하지 않는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이로 프로세싱이 쓰인다는 거죠. 이 파이로 프로세싱에서 낮은 전압을 걸어주면 235가 음극으로 추출이 되기 때문에 순수 235를 얻는 것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질들, 특히 이 239, 플루토늄 239는 따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비난에서도, 이런 민감함에서도 자유로 좀 우리가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뭡니까? 퓨렉스 공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235와 239와 기타 핵물질이 따로 추출이 되죠.
근데 문제가 뭐야? 따로 239를 추출하면 안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파이로 프로세싱은 어떻게 추출이 됩니까? 235가 추출이 되고 나머지가 추출이 되는 방식으로 따로 플루토늄 239를 추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선점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지하죠? 자, 1번.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원자력 발전의 과정 이미 틀렸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과정은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재처리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여러 핵처리 이거 답이 2번이네요. 핵저처리 왜 합니까? 핵 발전을 하더라도 여전히 쓸 수 있는 물질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핵저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재처리 방식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겠죠.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성자를 통해서 핵 분열을 다시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핵 연료에 235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다시 핵 분열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핵 재처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답 2번 아닙니까? 우리 분명 이 두 가지 핵 재처리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했잖아. 과정에 대해서. 퓨렉스 공법과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해서 정리를 했지만 그 재처리 과정에서 핵 분열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썰어가지고 녹이고 뭐 용액을 접촉시키는 거 지랄하고 뭐 어쩌고 전기를 흘리고 한 적이 있지만 재처리 과정에서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죠. 당연히 달라지겠고요.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35는 줄여드려야 되겠죠. 자, 3번 가겠습니다. 기억, 니은에 대해서 이해하네요. 기억은 딱 봐도 지금 나 안 갔는데 알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선지 보고 딱 보니까 얘가 퓨렉스 공법이고요. 얘가 파이로 프로세싱이어야 문제가 말이 되죠. 자, 퓨렉스 공법은 235와 239를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자, 니은은 낮은 전압에서 양극, 이미 틀렸네. 음극으로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순수한 235를 추출할 수가 있겠죠. 절단하는 과정은 필요하죠. 자, 기억, 니은은 모두 235는 기존 원자로에서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플루토늄 239는 기존 원자로에서 사용할 수가 없죠. 고속 증식로 뭔가 새로운 게 필요했었죠. 기억은 액체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거 맞는 거죠. 자, 4번 가겠습니다. 디귿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귿이 뭐였을까요? 이건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파이로 프로세싱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네. 그러네. 퓨렉스 공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하느냐? 폭발의 위험성 자체를 줄이는 건 아니겠죠. 235 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복을 통해 늘릴 수 있다는 것은 그 파이로였어요. 아니, 뭔 소리야? 퓨렉스였어요. 퓨렉스. 오히려 퓨렉스가 오히려 더 이 반복을 통해서 순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였어. 235랑 239를 모두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39는 재사용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 파이로 프로세싱은 239를 따로 추출하지도 않습니다. 답이 4번이겠네. 골칫거리였던 239가 섞인 채로 추출된다는 것이 파이로 프로세싱의 장점이었죠. 너무 쉽네. 여기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